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학생들이 나아갈 길을 잘 닦는 울산교육청. 평화로운 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 격차, 교권 회복 등 여러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교육의 지난해 성과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또 나오셨으니까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행사에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빛나는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교육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은 여러 교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 소망, 희망 이런 참 좋은 단어와 학생들 네. 연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올 네. 한 해도 많은 노력하실 텐데 자, 이제 벌써 지난해가 된 2025년 돌아봤을 때 네. 이건 참 잘했구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작년에는 그 시민 여러분들 관심도 많았고 응원이 많은 덕분에 뭐 청렴도라든가 또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뭐 취업률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래도 제일 기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좀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래서 독서 교육에 많이 좀 그 힘을 쏟았거든요. 예, 학교에서 책을 좀 읽자 예. 하셨잖아요. 예. 예. 책 읽는 소리가 좀 학교를 채우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해줘가지고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또 독서하는 문화에 많이 좀 젖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게 참 좋은 성과를 생각하고요. 특히 하나 손꼽을 만한 것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예를 들면 학폭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그냥 처벌 중심이 아니고 정말 그 가해 학생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 행동 때문에 어떤 그 피해를 입혔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걸 알 수 있는 교육을 좀 많이 하자 그랬는데 뭐 그걸 보통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그 받아본 그 교사들 학생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실제 학폭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대화 모임을 많이 적용했는데 뭐 학폭 건수 자체는 줄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대화 모임을 통해서 학폭 심의가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된 건수가 예. 뭐 무려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성과가 있는 걸 보고 예. 앞으로 이런 문화가 점점 좀 정착되어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기대를 좀 직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보다 그 조정된 케이스가 6배가 증가했다고요? 예, 조정을 신청한 게 이제 그 숫자가 6배 늘어났다는 것은 가해 학생이든 피학생이든 예. 계속 대화를 원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서 좀 잘 풀어보고 싶다. 그런 뜻이 이제 많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조정 성공률도 80%에 달한다고 하고 아니 취임 초기부터 이 학폭 문제 조정하고 네네. 회복하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셔서 질문 네. 하나 더 드리면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가해자 손 붙잡고 와서 야 사과해, 둘이 뭐 악수해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 다 네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 조정 어떤 절차를 좀 거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형식적인 사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피해자 마음이 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 당한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구나. 앞으로는 나에게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이분 회복적 생활교육 분야에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 자격증 가지신 그 분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만나게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또 이렇게 감정이 오해가 또 생기기 때문에 뭐 가해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피해 학생이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점이 잘못됐다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카이 학생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아직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또,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가해 학생, 그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상처를 입었는지를 설명해 주면 그렇게 그 톡한 아이가 아닌 이상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됐을 때 피해 학생한테 또 이제 학생 이런 이제 그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 보겠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피해 학생이 부모가 생각해보고 만나서 한번 대화 보겠다면 예.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뭐 징계 뭐 따로 받지만 네, 그것도 따로 받게 됩니다. 진심어는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그렇죠. 용서를 하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회복을 회복, 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자칫하면 알겠습니다. 처벌 중심에 가버리면 처벌받은 학생은 그것이 자기 책임을 다한 걸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책임은 처벌받은 책임이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아이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예. 그게 이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좋네요. 되겠습니다. 그걸 또 지켜보는 같으면 아이들도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예, 회복적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고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반면에 또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생각외로 기초 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경제성 지능도 있고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제때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기초학력 보장은 이제 우리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학부모들 중에는 기초학력 공부 좀 남겨서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예. 혹시 우리 아이만 남겨서 시키면 혹시 다른 아이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좀 예. 힘들었습니다. 이게 현행법령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게 된다면서요? 예,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놀랍게도 초중고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동의율이 예. 40%가 넘습니다. 와, 그래요? 상당히 놀랄 수치인데요. 예. 이렇게 가지고는 그 애들이 자꾸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이제 또 미달되게 쌓이면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기초학력을 우리가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은 이건 국가의 책임이다. 의무인데 학부모도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령을 좀 바꿔달라. 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책임지고 기초학력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거를 작년 11월 달에 교육감 협의회 때 우리가 제안 설명을 드렸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또 개별적 설명 많이 드려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 동의하겠다. 하는 이제 그걸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 1월 달에 교육감 협의회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제안하기로 아마 결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교육적 되면-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될 예, 예. 문제군요. 그렇게 되면 아마 훨씬 더 기초학력 보장 수업에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년 새로운 정책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좀 하나 있거든요.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6년 울산 교육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교육 어떻게 나아갈 계획인지 들어보죠. 방향과 목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저희들 목표가 이제 도약입니다. 도약.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튼튼해가지고 독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 좀 만들어 보고 또 쌤들 이제 수업 좀 시동을 이제 수업 나눔도 하고 예. 수업을 이제 혁신하기 위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자.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슬로건이 이제 그 함께 성장하며 도약하는 뭐 울산교육 예.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토론인가요? 토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독서는 이제 주 읽고 그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발표하는 정도인데 좀 한 발 더 나가보자. 한 발 더 나가서 책을 읽고 그 자기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밖에 나가면 또 이제 사회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좀 정리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이제 조리 있게 이제 발표도 하고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경청하는 습관도 이제 익히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또 자기 의견만 또 고집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학생들이 좀 배우면 훨씬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힘을 많이 기를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토론 한 데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토론 한 데이. 예. 토론하는 날인가요? 토론하는 날 또는 이제 토론하자 뭐 이런 뜻이겠는데 예. 토론 한 데이 해가지고 4월 이제 한 70개 정도 학교에다가 예산을 좀 특별히 주어가지고 학생 토론을 만들게 하고 그 동아리뿐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내에서 토론 대회도 하고 또 전체 모아서 또 울산 지역 전체에서 또 예. 토론 대회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독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또 사회 문제에 관해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역점 두고 싶은 거는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교사들이 수업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나누는 걸 상당히 좀 꺼려야 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예.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남들한테 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에서 더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그렇죠. 또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게 우리 아이들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올해는 이제 수업 나눔을 좀 더 세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그걸 많이 권장했는데 올해는 모델 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업 나눔을 잘하는 학교,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을 잘하는 그런 중심 학교, 모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가지 말고 다른 지역 가지 말고 예. 그 학교 와서 수업을 어떻게 나누면 하는지 어떻게 선생님도 수업 하시는지 좀 보고 물론 자기 선생님들 수업 잘 하고 있겠지만은 조금 더 배울 점 없는지 예. 그걸 좀 배워서 좀 더 확산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계속 좀 정진하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계속 던지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AI 빼놓고는 지금 현 시대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는데 네네. 그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교육도 네. AI 뭐 융합 교육 뭐 이런 네.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떤 노력 중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AI를 빼놓고는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도 엄청날 거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좀 걱정해야 될 것은 너무 어린 학생들에게 AI를 많이 했을 때는 뭐 인식 능력이라든가 뇌 발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 좀 걱정을 좀 하긴 해야 되고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AI의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자기 전공과 같이 융합해서 좀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뭐 기계과든 뭐 미용과든 또 이렇게 마케팅과든 꼭 옛날 고전적인 교과목 공부한 거에 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학교에서 미리 좀 공부가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작년부터 조금씩 그 교과목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넣어가지고 졸업하면 바로 현장 가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또 보통의 학생들이 이제 AI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그 101명의 미래 교사단이라고 예.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젊은 선생들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도 하고 연수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 교수학습 플랫폼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챗 GPT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챗 GPT는 뭐 아이들이 그거 검색했을 때 예. 좀 부적절한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른 것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욕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자료를 엄선해가지고 학습을 쓰는 자료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여러 과목 다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올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폐쇄된 우리 아이 그 플랫폼에서 이제 뭐 세종대왕 업적에 대해서 검색하면 딱 정선된 내용이 착 나오게 돼 눈높이에 있습니다. 맞게 나오게 돼 있고 또 이제 외부 자료도 또 필요하니까 그건 또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아이들 제공될 수 있게 그렇게 예. 작업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올리고 있는 것은 이제 교사들이 수업 때 많이 쓰고 있는 그 에듀테크 앱이 있습니다. 예. 많이 쓰는 거 13개 정도 골라가지고 우리 아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자기 돈 쓰지 않고 학교에선 쓰지 않고 교육청에서 제공한 무료 버전을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교사들 역량이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역량 요소는 막 꾸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수업에 또 실제 쓰려고 하면 AI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뭐 초창기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먼저 학교에서 먼저 해본 걸 검증해서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인공지능 뭐 중점 학교를 14개 정도, 올해 4개 확대해가지고 14개 정도 학교를 좀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업을 많이 이제 하신 걸 또 올리고 아니면 일반 선생님들은 또 그 학교 가서 한번 탐방돼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수업 모형들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야, 이 뭐 산업 현장뿐 아니라 교실도 참 많이 변하고 있네요.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바쁩니다. 예. 고교학점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교육감님. 네네. 이 지난해 전면 도입이 됐는데 취지에 맞게 뭐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유예를 좀 네네.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학교 재정이 좀 부담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제 지역별로 울산을 예로 들면 뭐 남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한 외곽 지역은 네.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들 네네. 여러 가지 뭐 좀 부작용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문제점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예.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뭐 우리 교육청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좀 고교학점제 약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뭐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학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과목,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전공에 따라서 선택해 듣고 그거를 제대로 이수 못하면 F학점 받지 않습니까? 예. 받아가지고 한 학기 또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수업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인데 고등학교도 좀 그런 이제 미리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면 훨씬 더 사회 나가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해보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최소 뭐 성취수준 보장 제도 뭐 보통 최성보 이렇게 하는데 예. 뭐 대학 같은 문제가 안 됩니다. 대학 같으면 뭐 어떻게 출석 안 하면 자기 책임이고 또 공부를 못 해가지고 40점 이하 받으면 낙제점 받으면 예. 다시 또 수강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책임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고등학생들을 과연 어떤 과목의 출석률이 좀 떨어진다고 그럼 수업을 안 시켜야 하느냐 또 성적이 나쁘다고 학교 계속 또 유예시키고 뭐 유급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약간 이제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을 안 했어. 그 F학점, 우리 쉽게 말하면 F학점 받거나 40점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또 수강해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결국은 부모의 책임지는 데 가지고 예. 애들 또 방학 때 불러가지고 또 공부를 또 시키고 다시 또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그 절차가 얼마나 교사들이 부담이 그러게요. 많이 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그거 약간 타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너무 힘드니까 공통 과목은 뭐 이렇게 출석률하고 과목 성취율을 다 따지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듣는 과목입니다. 예. 어, 대신에 이제 그 2부터 3학년까지 듣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거는 각자 이제 알아서 선택하는 것인데, 요거는 좀 수련만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학점 주자. 예. 이렇게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다. 각 지역 교육청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그 협의가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뭐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거 외곽 지역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워낙 다양한 과목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학생들도 그걸 거기에 맞춰 또 이제 요구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쌤들이 감당하기 힘든 과목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또 그러다 거기 또 이렇게 여러 과목을 또 이렇게 쌤 맡다 보니까 수업 부담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학교는 도심에 있는 큰 학교는 교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또 이렇게 과목을 또 나눠 가지고 또 그것도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도심에 있는 데는 또 그 대학 강사라든가 전문가들도 이렇게 소빙할 수도 있죠. 소빙하기도 예. 좀 쉽습니다. 예. 그런데 좀 외곽에 있는 데는 교사 수도 적고 또 강사를 초청해도 잘 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 부담은 크진 않습니다. 재정 부담 학교부 재정이 안 되면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가 참 교육청 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교육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겠냐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약간 이동은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학교 가서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그 가까운데 거점 학교 만들면 거기서 이제 그런 좀 희소 과목을 개설하면 그 뒤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와가지고 같이 수업 듣는 이런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온라인 학교라고 아예 그냥 그 교육 방송하는 거죠. 예. 실시간 방송해가지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온라인 학교도 이제 작년부터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수업 듣는 것보다는 좀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조금 불리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렇게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가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그 격차 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울산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데 전국적 연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배정 방식을 놓고 해마다 이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 아마 네네. 뭐 잘 아실 텐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바로 앞에 있는 학교 못 가고 막 저 멀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도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30분 이내 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다 학군을 조정을 합니다. 예. 하나의 학군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배정하는데, 그 학군 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이제 균질하면 다들 집에 가까운 걸 다 선택하겠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학군에 묶여져 있지만은, 어떤 학교는 또, 난 우리 집에서 멀지만은 그 학교 가고 싶다. 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지망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열어주다 보니까, 추첨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아이들과 이제 추첨에 탈락하고 멀린 애가 이제 곧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가까이 있는, 주구하신 분들이 이제 민원이 많은 편인데, 저는 조금 이제 좀 약간 균형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학 거리도 좀 감안해야 되고, 또 멀지만 가고 싶은 사람들 욕구도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적절하게,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은 1차 이제 추첨할 때 거의 성학교가 거의 다 찼습니다. 예. 다 찼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일부 퍼센트지를 좀 이렇게 다 뽑지 않고, 좀 남겨뒀다가, 그 이유는 이제, 저 근거리 배정이라든가, 그 원거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합 거리를 감안한 임의 배정을 좀 예.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인데요. 저희들 지금 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1월 중에, 초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좀 다듬어지면 2월 중에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해가지고 예.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예. 또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논해가지고 좀 조정을 결국은 예.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원만한 선에서 한 3월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뭐 작업을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쉽지는 없겠습니다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소화다. 지금 연구 중이다. 네. 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학부모, 뭐 모여가지고 학생들. 서로 이제 예. 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올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 뭐 아마 중요도의 문제일 겁니다. 교육감님 네네.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앞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교권 문제든 또 수업이든 그 중요한 문제 말씀드렸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다문화 교육입니다. 아.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학생은 줄고 있는데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은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으면서 학생도 이제 자녀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이 참 많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고 문화가 이게 잘해서 안 맞으니까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학습이 성적이 많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데 진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남은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좀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이렇게 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예. 제도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쭉 보니까 다문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한번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 노력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예비 학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학하고 나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좀 미리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뭐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를 좀 시키고 학교 입학하면 학교 적응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이제 각 구군별로 1개 정도의 거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거점 센터에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미리 입학하기 전에 미리 이제 교육을 좀 예. 공부를 좀 하고 들어와서 좀 빨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장기로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이 예. 여기 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적응하고 행복해야 다른 반 아이들,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즐겁게 다 학교 즐겁기도 생활할 수 하고 또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이 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 교육 정책의 현 주소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좀 살펴봤습니다. 교육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교실 속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또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질지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어? 그냥 말하지 마. 단어의 힘부터 키우고 말해.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말해볼까?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